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입니다. 자, 한 주간의 시작 월요일자를 보내드릴 텐데요. 자, 주말 통해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네, 비가 내려서 이제는 이제 그 한낮 최고 기온이 한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어떤 분기점이 되겠죠. 비가 오면서 날씨는 비가 한번 오면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거나 다시 올라가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연 현상은. 우리 그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지금 4차 대유행 요거 변곡점으로 해서 또 점점 좋아질 것으로 한번 빌어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이제 뭐 항공사들 그다음에 해외 이제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접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정상 수준으로 이제는 가지 않을까라고 거의 확신에 가까운 그런 좀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단 추석 이후 기점으로 추석 기점으로 좀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여행 시장도 연말에는 어느 정도 회복으로 가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는 것은 지금 거의 뻔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요 헤드라인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행업계 현재 인력으로도 충분하다는 그런 저희 취재 기사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태국이 주요 지역 투어하는 방법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여기 좀 바뀐 부분을 상세히 좀 전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는 그 외국인 대상 코로나 검사 키트를 무료로 제공한답니다. 막 뿌리는 거야. 역시 미국이 이런 거는 참. 울릉도에서 숙박을 앞으로 울릉도 여행하실 때 숙박 같은 게 좀 더 기존보다는 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휴가철에 소비자 불만 1위가 뭘 것 같습니다. 역시나 모두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호텔과 펜션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지 뭐 이게 왜 개선이 안 될까요? 저는 이게 참 궁금합니다. 자, 2021년 에이펙 온라인 워크숍 개최되는데 온라인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관광산업 분야 해서 또 내용이 전해진다는 소식 전해드릴 거고 아울리거 그룹 아시죠? 아울리거 그룹이 하와이 코나 신규 리조트 오픈 했다는인가? 이 소식 전해드릴 거고 서울 발굴 여행 크리에이터 모집한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자, 8월 23일 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행사 중심의 여행업계 인력이 대규모로 감축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현재의 이 인력으로도 충분하다는 그런 의견과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를 비롯해서 주요 여행사들 대부분 여행 그 인력 감축을 이미 시행했죠. 그 시장 상황이 회복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 이제 2019년 이전 수준으로는 일자리 회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양한 뭐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첫 번째 소식으로 정했습니다. 자, 먼저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6월 30일 기준 하나투어 경우 정규직 인원이 1,174명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예전에 하나투어가 2,000명이 훨씬 넘었었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인력 감축하면서 이 정도 수준으로 됐고 6월 30일 기준으로 모두 투어는 986명이에요. 6월 30날 기준인데 요게 이제 6월 30일 이후에 최근에 대규모 인력 감축이 됐죠. 그래서 요거 반영되면 직원 수는 훨씬 더 줄어들겠죠. 하나투어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전 2,000명 이상 수준으로 현재 절반가량 떨어져 이 같은 기준으로 볼 때 여행사의 임직원 수는 최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더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자그마한 여행사는 아예 없어졌으니까. 폐업은 안 했는데 인력을 완전히 거의 다 없앴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온라인 기반으로 하는 어떤 한 여행사의 경우 팬데믹 이전에는요 한 4, 50명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10명 정도도 안 되는 10명 안팎 수준으로 감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대요.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이전 수준의 인력 채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를 한 결과 들었습니다. 왜냐? 지금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원인은 다양한데 먼저 시장이 당장 회복돼도 그동안에 까먹은 돈이 있겠죠. 손실액을 이제 복구를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당장 인력 채용하기에는 정상적인 수준까지 인력 채용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겠지요. 몸을 사리겠죠. 그리고 또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또 다른 형태의 팬데믹이 리스크가 있다는 게 두렵겠지. 이런 심리적인 것들도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시적인 것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다른 데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 여행사 대표는 잠재된 여행 욕구가 폭발해도 이제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영업과 모객을 할 수가 있어서 많은 여행사들은 예전 수준의 인력으로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행사에서 일하는 인력은 해외여행 자유와 초창기 시절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온라인 기술력이 발달하고 여행 상품 예약 방법이 혁신적으로 바뀐 만큼 충원해봤자 1990년대 중반, 초중반 시기 정도 인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여행사 운영에도 큰 지장은 주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채워도 물론 인력 보충이 없지는 않겠지요. 있긴 있되 그 수준이 코로나 팬데믹 직전 2000 언제 한 19년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가봤자 1990년대 중반 정도 수준으로 많이 가봐야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사람 일은 사실 몰라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을 2년 가까이 지내면서 운영을 해 보니 우리가 그동안 좀 허수가 좀 있었구나. 그죠? 물론 이제 일 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시간 때우시는 분들도 꽤 있겠죠.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다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여행업뿐만이 아니라 여행산업과 관광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에도 그러니까 좀 뛰어난 인재한테 일이 몰리고 그 한 사람이 연봉이 고액으로 올라가고 다른 인력들은 없어도 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뀔 거라고는 해요. 예, 전반적으로 산업 구조 자체가 그런 것들이 이제 관광산업, 여행산업에도 아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온라인이 발달됐다는 거죠. 그죠? 한편 팬데믹으로 인해 바뀐 관광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 형태 변화에 대한 언급도 나와서 좀 주목이 되는데요. 저희가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웹진이 있어요. 요거 8월호에 보면 정철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가 관광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노동의 형태와 일자리라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여길 보니까 큰 기업의 채용이 줄어들면서 1인 기업의 증가가 나타날 것이며 영세한 규모의 여행사들은 이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특히 더 취약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료와 직원 급여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작은 사무소, 소규모 직원들로 구성된 다품종 소량 생산 위주의 회사들이 앞으로 득세할 것이며 이들은 다른 종류의 글로벌 팬데믹이 닥친다 해도 그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 요 부분만 좀 제가 좀 다 따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수님이 지금 그 보고서에 따르면 어느 정도 지금 뭐 맞는 얘기는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인력의 큰 증대는 없을 것 같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태국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 태국이요. 제가 태국 소식을 사실 좀 비중 있게 다뤄요. 왜냐? 태국이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필리핀과 함께 휴양지로서 또 여행지로서 대단히 중요한 일 중에 탑 1, 2 정도 보면 돼. 그리고 특히나 여행업자들 입장에서도 태국이 굉장히 중요한 그 데스티네이션이긴 해요. 그래서 태국의 여행 관련한 사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비중 있게 다루는 편인데, 태국에서 그 푸켓 샌드박스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뭐 하고 요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요거를 좀 자세히 좀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 데스티네이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세히 전달을 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태국이 푸켓 샌드박스 프로그램에 업그레이드된 조치로 푸켓과 다른 시범 도시인 끄라비, 팡아 또는 수라타니의 일부 지역을 연계하는 7+7박 숙박이 가능하도록 승인을 했대요. 태국에서. 태국관광청은 푸켓 샌드박스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상황 관리센터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아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관광객들이 더 많은 옵션으로 자가격리 없이 다른 태국 목적지를 방문할 수 있는 푸켓 샌드박스 7+7 익스텐션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 살펴볼게요. 자, 8월 16일부터 푸켓 샌드박스 7+7 익스텐션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 자격을 갖춘 해외 여행객들은요, 푸켓에서의 의무 체류를 14일에서 7일로 줄일 수 있으며, 이후 끄라비, 그러니까 가로 열고 끄라비 안에서 꼬피피, 꼬응아이 또는 레일레이, 그리고 팡아 아시죠? 팡아. 팡아에는 또 카오락 또는 꼬야오 이렇게 있고, 팡아 또는 수라타니, 그러니까 수라타니에는 그 사무이 플러스로 해서 꽃사무이, 꽃팡아 또는 꽁따오도 포함이 돼요. 여기서 7박을 하면 된대요. 푸켓 샌드박스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 입국 조치는 7+7 확장과 관련해 변동이 없고요. 다만 푸켓 이외의 지역에서 7박을 추가로 계획하는 여행자는요, 푸켓에서 묵은 호텔에서 발급한 7박 숙박 확인서인 트랜스퍼 폼과 푸켓에서 0일, 그러니까 무박 또는 6일에서 7일에 실시한 그러니까 푸켓에서 0일이 그러니까 무박이 아니라 푸켓에서 첫날, 그리고 또 묵을 때 6에서 7일 정도에 실시한 2번의 코로나19 테스트 음성 결과를 함께 보여줘야 한대요. 자, 푸켓에서 끄라비, 팡아 또는 수라타니 시범 지역으로의 여행은 허가된 노선과 교통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수라타니, 그러니까 수라타니의 내용은 안에 그 어디냐, 그 수라타니는 푸켓 그리고 꽃사무이 방콕 항공 국내선 직항 노선을 통해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끄라비는 허가된 부두에서 요 관련 인증 보트와 페리를 통해 이동할 수 있어요. 인증된 보트와 페리를 통해서만. 그리고 팡아, 그러니까 까오락, 여기 까오락은 푸켓에서 인증된 차량 이동 서비스를 이용해서 인증 호텔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고요. 팡아는 플러스 인증 보트 및 페리 서비스를 통해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증된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 여행자가 끄라비, 팡아 및 수라타니에서 7박 연장을 완료하고 세 번째 코로나19 테스트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묵었던 호텔에서 릴리스 폼을 발급받아서 태국의 다른 목적지로 여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자, 끄라비, 팡아 또는 수라타니에서의 투숙이 7박 미만인 경우 태국 출국 당일에 푸켓 국제공항으로 바로 이동해야 합니다. 푸켓으로 돌아가는 항구에서는 비행기 티켓 또는 푸켓에서 해외여행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 여기 어려워요. 어려우면 저희 traveldaily.co.kr 텍스트 뉴스에 저희가 자세히 요거 지금 제가 읊어드리는 걸 그대로 해놨어요.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태국 관련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거 반드시 참고하세요. 관련한 내용은 www.tatnews.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더 자세히 천천히 알고 싶다. 트래블데일리 홈페이지에서 기사로 확인하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렇게 전달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태국은 이렇고, 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번에 한번 가볼게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이 미국 공항 중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외국인 입국자에게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에보트 비넥스나우 코로나19 항체 진단 키트 2개랑 PCR 검사 키트 1개까지 총 3개의 키트가 제공이 됩니다. 모든 공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제공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은 샌프란시스코 도시관광 전면 활성화 발표와 맞춰서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이 이렇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러니까 준비하실 건 또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자 이제 두 군데 저희가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외국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자 우리나라 국내 여행에 또 바뀐 소식이 있어요. 자, 울릉도 있죠. 울릉도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와 지자체 그리고 업계가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20일 울릉군 울릉군 및 도내, 그러니까 울릉도 리조트 운영사인 코롱 글로텍과 2026년까지 울릉도 방문객 100만 유치 목표로 다양하게 협업하겠다고 업무 협약을 맺었대요. 자, 5년 동안 3개 기관은 울릉도 관광 콘텐츠 그리고 관광 상품 개발과 마케팅 지원을 통한 내국인 외국인의 관광객 유치, 한국 관광 품질 인증제 도입과 홍보를 통한 숙박 인프라 개선 등에 대한 협력 사업을 합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는 크루즈 그리고 웰리스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해양 섬 관광 상품 개발하고 국제적 관광지로서 울릉도의 인지도 높이겠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협약에 참여한 코롱 글로텍은요, 울릉도 내 고품격 숙박시설, 힐링스테이 코스모스 리조트 운영사로 울릉도 최초의 한국관광 품질 인증 숙박업소로 지정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울릉도에서 숙박도 숙박, 여행도 여행이지만 숙박하는데 우리가 좀 더 좀 인프라가 확충된다고 하니까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울릉도가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죠? 독도는 우리 땅. 예. 독도까지 아마 투어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자,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자, 한국소비자원에서 또 7월 전체 상담 건수 분석을 했는데 휴가철이 껴서 그런지 여러 가지 그 소비자 불만 상담 건 중에 역시 아니나 달러 그 숙박시설, 호텔 펜션이 가장 많이 상담이 이루어졌대요. 예. 각종 숙박시설 또는 호텔 펜션, 그 다음에 이제 예식 서비스인데, 어쨌든 1등이 호텔 펜션이야. 그래서, 그렇게 여행 가지 말라 했는데도 가시는 분들이 있었겠죠. 뭐, 선택의 자유니까. 근데, 무려 각종 숙박시설이 한 191%, 호텔 펜션은 127%, 중복 집계니까. 그래서, 가장 높은 순위에 소비자 불만이 있었대요. 자, 휴가철도 휴가철이지만 왜 이 숙박, 펜션, 호텔 비롯해서 숙박시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을까요? 전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거 좀 개선 안 됩니까? 예. 블랙 컨슈머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없는 상담도 있을 수 있어요. 소비자의 불만이 또 어이없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째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는, 이거는 숙박시설의 문제 아니야? 일부 숙박시설이긴 하겠지만 이거 뭐 안 고쳐져요? 전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런 거 잡으려고 좀 전에 제가 울릉도 얘기하면서 무슨 뭐 인증업소도 뭐 하고 하잖아. 근데 이게 안 잡혀요? 왜 안 잡힐까? 난 너무너무 궁금해 진짜. 옛날에 관광지 바가지 요금이 문제화됐던 적이 한참 있었죠. 지금도 아예 없었다고 할 수 없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불만은 왜 안 없었을까? 그죠? 이건 업계에서 자정 노력이 없는 이상 영원히 갈 것 같아. 그죠? 아무튼 미스테리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자, 행사가 하나 열립니다. 관광의 미래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적 기술 활용을 주제로 해서 에이펙 21개 회원국과 함께 논의하는 2021 에이펙 온라인 워크숍이 열립니다. 9월 3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유튜브 실시간 중계도 된대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제는 관광의 미래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적 기술 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이 보면 야놀자의 김종윤 대표가 뉴노멀 시대와 관광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돼 있고, 한국관광공사의 팀장님이 메타버스 활용 한국관광 홍보 요거 하고, 그다음에 테마파크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서 모노리스 김종석 CEO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대요. 참가 방법은 2021년 9월 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전 등록해야 되고, 사전 등록하면 접속 링크 URL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근데 이거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한 것들, 그 다음에 뉴노멀 시대 관광의 디지털, 이런 주제들이 제가 라이브 방송 매주 목요일 날 하잖아요. 기존에 쭉 해왔던 거에서 한 번씩 다뤘던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보다도 더 전문가들이시고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더 좋은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궁금한 건 또 하나, 이런 큰 행사에서 그 섭외하시는, 이런 행사 섭외하시는 것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너무 게으른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내용들 발표 있는 거 보면 제가 야놀자 이 발표하신 대표님을 그 좀 분석하고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논의할 수 있는 더 전문적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타이드스퀘어의 대표님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이런 분야에 더 전문가시긴데 섭외가 했는데 안 돼서 발표를 안 하신지 모르겠지만, 그 대표님 비롯해서 제가 실명을 또 거론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전문가분들 더 좋은 내용으로 하실 분이 많은데, 야놀자가 뜨고 있는 기업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섭외하시는 분이 게을러서 그런지, 글쎄 저는 최소한 이 야놀자보다는 기존의 레가시 기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해왔던 우리 기업들 많은, 또 이 관광의 디지털 관련한 내용을 하실 분들이 많은데, 요즘의 시장 상황을 보면 맨날 이렇게 나보시던 분들만 나오셔서 조금은 좀 다양성 측면에서 안타깝습니다. 예. 물론 이 지금 발표하신 분들이 전문가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겠는데, 저는 이런 거 발표하는 거 보면 더 전문성이 있는 분이 많은데 왜 이분들만 맨날 나오지? 라는 그런 개인적인 회의감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관심 있으시면 행사 참여해 보세요. 네. 자, 월요일자라서 칼럼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정민 칼럼 제목은 예약 대박 이어 취소 대박입니다. 속도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방향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은 방향이 중요한 때입니다. 속도가 중요할 때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은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방향은 절대적이며 속도는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꼬린 지점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는 아무리 빨리 달려봤자 바보 취급만 당하겠죠. 속도는 조절의 문제지만 방향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조절을 잘못하면 망하기 십상입니다. 넘치거나 모자라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죠. 모자라면 보충은 할 수 있겠지만 넘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일부 여행사에서 지난해부터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여행 상품이 이른바 초대박을 터뜨렸다고 난리였죠. 마음이 급했던지 아니면 약이 올랐던지 윗선에서 압력을 주었던지 줄이어서 다른 여행사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상품을 팔아왔습니다. 예약도 받고 상담도 하려다 보니 그동안 보고 싶었던 직원들을 불러서 출근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이 점점 더 꼬여가고 판매 대박 또는 예약 대박에 이어서 취소율 대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 다시 집으로 가라 하기에도 난처해졌습니다. 속도만
바라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는 여행사도 물론 있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겠다는 의지입니다. 팬데믹 상황은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매우 불안한 상황이죠. 코로나는 분명 여행시장, 여행산업에도 일대 변혁을 일으켜서 새로운 판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 시장 선점을 위해 속도에만 지나치게 몰입 중입니다. 새로운 판에는 새 방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때 속도를 내도 늦지 않습니다. 언제나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겠죠. 바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